안녕하십니까. 조직의 미래 코드를 해독하는 컬처 시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엑스퍼트 컨설팅의 최동환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우리는 AI 시대를 살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는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조직문화 전문가이신 엑스퍼트 컨설팅의 안영규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영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석님 사실 이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 대한상공회에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이 CEO들의 위기감도 엄청납니다. 모두가 이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느끼는 이 막연한 위기감의 실체, 이 정확히 무엇이고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제 누구도 AI를 먼 미래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감의 실체는 훨씬 더 가깝고 구체적입니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이미 2-3년 안에 AI가 코드도 짜고 새로운 지식도 만들고 로봇이 현실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가 온다고 구체적인 카운트다운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3년이라니 굉장히 짧으네요.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거의 예고에 가까운데요. 그야말로 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에드가 샤인이 말한 생존 불안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사람 그리고 일의 관계까지도 이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HR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핵심은 화이트 칼라 엔트리 레벨 직무의 소멸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2030년까지 초급 사무직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이 초급 사무직의 절반이라니 이게 충격적인데요. 이 리서치, 데이터 정리, 이 초안 작성 같은 업무는 신입사원이 이를 배우는 첫 단계인데 여기서 사라지면 미래 리더를 키워낼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때문에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허리가 두터운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문성을 갖춘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수석님, 이 앞서 통계에서도 봤듯이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고 있다면 오히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불안감이 줄어들어야지 정상인데 왜 현실은 정반대로 쓰면 쓸수록 더 막막하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지점이 2025년 우리 현재 이 대부분의 조직들이 빠져 있는 AI 행동 편향의 함정인 겁니다. 행동 편향이란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을 선택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일단은 쓰고는 보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이른바 이 가짜 분주함 이런 거에 좀 빠진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역량의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다루는 기술적 역량이랑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전략적 역량, 이 모든 게 부재한 상태인 거죠. 결국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AI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AI를 잘못 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잘못된 사용이 최근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AI 피로감, AI 패티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라는 푸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네, 정확합니다. 역량의 공백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가 제시하는 그럴듯한 거짓말,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을 걸러내고 업무의 핵심 맥락을 이해시키는 프롬프트 설계 자체가 고대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이 없으면 일을 맡기는 비용이 내가 직접 하는 비용보다 더 커지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 어떤 조직 문화를 좀 갖춰야 될까요? 애덤 그랜트가 Think Again에서 강조한 핵심 철학에 빗대어 보자면요, 정적인 능력의 시대는 가고 배우고 버리고 다시 배우는 역동적인 민첩성 그리고 창의성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답을 찾는 행위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 거라면 정답을 찾는 일은 AI가 더 잘하게 될 테니 인간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의미군요. 질문하는 행위는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행동이고 무엇보다 질문의 질을 높이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점보들을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들을 연결하는 점 연결자가 되는 데서 인간의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질문들은 대부분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묶어보는 거예요. 저 두 점을 연결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민첩성이나 호기심, 결국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발상도 허용될 수 있는 이 문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에이미 에드머슨 교수가 강조한 이 심적 안정감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안정감이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되는 더 사실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AI가 가속화하고 있는 에코 챔버 현상 때문입니다. 에코 챔버 현상, 그 조직 안에서 그것도 AI 때문에 위험해진다. 이 보통 소셜 미디어에서나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직 안에서는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AI가 개인과 팀의 입맛에 맞는 좀 데이터나 보고서만 보여주면서 기존의 확증 편향을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마케팅팀은 마케팅 보고서만, 그리고 개발팀은 개발 보고서만, 이렇게 자신의 논리에 맞는 근거만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통해 소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서 간의 벽이 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벽으로 더 높고 단단하게 쌓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직 전체가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전략적 결정을 내리거나 이 조직 내 집단 간에 좀 심각한 갈등이나 단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심리적 안정감은 데이터 기반 분석과 인간의 경험 기반 통찰, 이것을 안전하게 통합을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유일한 조직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AI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을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예측 불안도 있고요. 인간의 존재성이 위협받는다는 소멸 불안. 그리고 내가 AI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와 같은 학습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심리적 안정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변화의 현실을 직시를 했고 또 생존에 필요한 문화의 조건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가 남았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조직에 구현할 수 있을까? 특히 이 AI 도입의 장벽인 구성원들의 저항도 넘어서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AI 도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기술이 아니라 이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조직 문화 분석이라는 게 사실 본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부터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 다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문화 진단이 좀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특히 멀티모달 AI가 들어오면서 이 복잡한 분석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단순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AI로 문화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얘기네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한 AI 문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우리 문화의 현상 같은 것들을 포스트에 적어서 시각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AI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AI가 뭐 샤인의 문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경쟁가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뭐 이 행동들은 무슨 어떤 잠재적인 가정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귀하의 조직은 뭐 전형적인 위계 문화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과 같은 분석 보고서를 근거와 함께 순식간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AI 쓰려고 할 때 기술 보안이나 데이터 유출 문제 이런 거 걱정 많이 합니다. 이런 문화적 접근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바로 그 점이 문화로 AI를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방식은요, 민감한 기업의 기술 데이터나 고객 정보를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회의 방식이라든지 피드백 문화, 의사결정 같은 인간 행동의 보편적인 패턴을 다루게 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실제 업무 그리고 실제 일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AI를 사용하면서 AI가 유용하고 또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AI 리터러시를 전사적으로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 접근이 어찌 보면 현재 가장 안전하게 AI를 실용적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과정에서 AI 시대에 걸맞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 나눴습니다. AI 혁명은 기술의 도전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의 도전이고 또 그 해법 또한 가장 인간적인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능을 갖춘 기계 시대에 승리하는 조직은요, 가장 똑똑한 조직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조직, 즉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민첩하게 변하는 조직이 될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AI 불안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오늘 컬처 시프트 이야기가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역량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단순한 툴 교육을 넘어서서 점 연결자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AI가 찾지 못하는 맥락을 연결해서 최종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한 역량, 그것을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에이미 에드머슨이 강조했듯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매주 금요일 AI 제안 반박회의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AI가 제안한 데이터와 결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는 팀이 보상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AI가 만든 에코챔버를 깰 수 있습니다. 셋째, 슈퍼 에이전시를 부여하는 파일럿 팀을 육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킨지가 제안한 개념처럼 특정 팀에게 AI 솔루션의 단순 사용을 넘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AI를 피드백하며 시스템을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직원들이 AI 주인이 할 때 진짜 혁신이 시작될 겁니다. 슈퍼 에이전시는 특히 두 가지 접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구축입니다. 직원들이 AI를 블랙박스로 느끼는 한 결코 그 결과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AI 사용법을 넘어서 직원들이 AI 조력자이자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재정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의 미래 코드를 해독하는 컬처 시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